약대로 가야죠. 약대. 네. 근데 서울대 약대랑 중대 약대가 정시에서 펑크가 났어요. 아, 그게 펑크의 기준이 되게 애매하긴 한데, 꼬리가 길다. 그러니까 꼬리가 어느 정도 긴 걸 펑크로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이게 좀 정의가 모호하잖아요. 근데 뭐 항상 높은 학과는 펑크가 날 수 있죠. 왜냐하면 펑크라는 게 지원자 심리가 위축돼서, 그러니까 최초 합격자부터 최종 합격자까지 이렇게 일직선으로 적당한 기울기를 가진 일직선으로 합격자 라인이 형성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가지고 허리가 휘는 거잖아요. 뭐 서울대와 중대는 그럴 수도 있기는 하죠. 뭐 이건 확인은 불가능한 거고, 이게 뭐 어디 가서 합격자 성적을 공개한다라고 할지라도 알 수는 없는 부분이고, 뭐 그런 소문이 도는 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좀 봐요. 높은 약대들은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봐요. 이거는 애들이 뭐 점수 이런 데 합격했어 해서 카페 같은 데 올린 거 가지고 사람들이 추측하는 근데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신뢰성이 떨어지고, 아, 걔가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네. 뭐 재작년에도 뭐 연대, 뭐 성균관대 어디가 펑크 났다라는 글이 돌았는데 확인이 불가거든요. 뭐 그건 이제 사실은 뭐 알 수는 없는 부분이죠. 대학들이 발표하지 않는 한. 하지만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상위권 약대뿐만 아니라 최상위권 대학들은 항상 펑크 날 확률이 존재하는 거죠. 단지 이제 약대 같은 경우에는 2008년 이후 13년 만에 선발하는 거라 컨벤션 효과가 좀 강했고, 컨벤션 효과라는 게 이게 처음 딱 그 대중들 앞에 공개됐을 때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봄부터 나온 유튜브 콘텐츠들이 수시하고 정시크를 너무 높게 잡아놨어요. 약대. 그렇죠. 약대를 보면 저도 작업은 해봤지만, 야, 저 정도로 높을까 정도로 약대 수시 정시 컷이 높은데, 문제는 코로나 2년 때문에 학생들이 모든 정보를 유튜브에서 찾잖아요. 나 그거 보고 쓰는 거예요, 애들이 다. 그리고 어떤 대학은 제가 물어보니까 수시에서 의대랑 약대랑, 그러니까 교과 백전형 같은 경우에 약대 최초 컷이 의대보다 높았대요. 근데 그러니까 수능 최저라는 허들이 낮아서 지원자가 촘촘하게 몰려있으니까 그럴 수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수시도 지금 지방 쪽 약대 같은 1.43까지 가는 약대들도 있어요. 약대가. 근데 그 정도면 수능 최저 한두 과목만 더하면, 그러니까 그 1점 내신 3, 4에서 수능 최저를 조금 더하면 의대를 갈 수 있는 성적인데,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피 보기 싫어하고 약대 가서 상대적으로 편한 워라밸을 즐길 수 있는 학생들이라면 뭐 약대를 선호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뭐 그건 동의는 해요. 동의는 하는데, 이게 지금 입시 공학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실제 이 의대와 그 약대의 수시 같은 경우에 합격 컷이 차이가 별로 없는데, 굳이 학생들이 지금 올해 약대 선발 후광 효과 때문에 저렇게 썼을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제가 좀 주의 있게 본 거는 그 정시 추가 모집 마지막 날에 약대 쪽에서는 27명 정도 결혼이 생겼을 거예요. 약학과에서. 미달이 아니라 소설을 써보게 되면 뭐 의대로 도망갔을 수도 있고, 근데 뭐 나온 자료를 봤을 때 의대까지 도망가기 좀 어려운 것 같고, 한의대 정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니면 미등록충은 마지막 날 다음 날 등록 포기를 했던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약대는요. 네. 예를 들자면 뭐 중대 약대 아니면 성대 약대, 요 정도면은 공대 어디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뭐 안전하게 이제 예상을 하면 네. 연고대 최상위권 공대 정도 될 것 같아요. 중대건 성대건. 네. 오늘 약대가 오늘 촘촘하니까 전체 정원이 1,700인데 뭐 이거저거 빼면 정시에 한 7, 800 나올 거고, 그리고 군 쪽에게 되면 한 2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네. 표점으로 딱 1점 차이밖에 안 돼요. 200명이면. 그러니까 딱딱 붙어 있는 거죠. 약대끼리 표점으로 1점밖에 그렇죠. 차이 안 난다. 왜냐면 예. 이게 도수음표를 봐도 만점자부터 최하점까지 그 아이들을 50만으로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수험자. 네, 수험생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수능 전수 DB가 2017까지 나왔거든요. 그걸 가지고 추정해 봐도 최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표준 점수 1점당 한 1, 200명 정도 붙어 있고, 저기 한 2등급 때 내려가면 한 2,000명, 3,000명씩 붙어 있거든요. 표점 1점당. 네, 표점 1점당. 그러니까 표점 1점이 굉장히 큰 거예요.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1점 안에 제가 봤을 때는 또 가나다 쪼개져 있으니까 1점 안에 거의 모든 약대들이 다 들어와 있을 거라고 보고, 그 약대의 수준은 연고대 최상위권 학과 정도, 그리고 한의대와 거의 근접하게 움직일 것 같고. 전반적인 한의대. 그렇죠. 전반적인 한의대. 근데 문제는 이게
이 움직임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사실 되게 커요. 이게 우리나라의 그 최상위권 그 전문직의 직업군의 그 선호도는 연봉 체계 사실은 따라 달리는 거잖아요. 의사, 그다음 치과 의사, 그다음에 한의사, 그다음 수의사 이렇게 내려갈 거단 말이에요. 사실은 수의사가 제일 많이 벌지 않을까요? 그게 2018년 어떤 국회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네. 개인 사업자 월 평균 수입을 따르게 되면 의사가 제일 세요. 안과 의사가 한 4,700 가까이 되거든요. 월. 안과 의사가. 우리가 뭐 팔다리 같은 거 좀 아파도 참는데 눈 아프면 못 참잖아요. 그러니까 안과 의사가 제일 세고, 그다음 치과 의사가 한 1,700 가까이 되고, 그 자료로 봤을 때는 약대가 약사가 87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수의사가 600대 정도 되고. 그래요. 예. 근데 그렇게 보면 사실은 의치한 다음에 약대 수의대 보는 게 사실은 맞거든요. 그러니까 연봉 체계에 따라서 선호도가 결정된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것 때문에 이제 약사들 평균 연봉이 궁금해서 유튜브도 찾아보고, 네. 약국 매물 나온 사이트들도 있어요. 네. 찾아보니까 서울하고 수도권 차이가 좀 큰데 높진 않아요. 네. 약사들의 평균 수입이 한 5, 6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높진 않아요. 대기업 수준보다 약간 높은 정도?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벤션 효과도 좀 있고, 새로운 학과가 신설된 것에 기대감도 좀 있고, 네. 피를 보지 않아도 전문직으로 오래 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 정도면은 저는 사실은 의치한보다는 조금 낮은 그룹에서 이제 합격선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워낙 봄부터 여러 컨텐츠들이나 여러 기사에서 높다. 저는 아마 조심스럽게 예상컨대 현재 약대 정시 합격한 아이들 중에서도 반수나 아마 이탈을 꿈꾸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뭐 전공 리포트라든가 정시 합격선도 볼 거 아니에요. 자기 정시 점수랑 의대 점수랑 맞춰 보면, 왜냐하면 수시와 달리 정시는 이제 성적 맞춰 대학 가는 거니까. 네. 수시는 아무래도 학과에 대한 만족도, 전형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인데 정시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돌려보니까 내 성적이면 조금 한 문제 더 맞추면 의대도 가고 치대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럼 약대 쪽에서 아마 올해 수능을 또 본 애들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약대 거품은 작년도 최고조에 이렇고 올해도 유지될 것 같기는 하나 이게 거품이 좀 빠질 개연성은 좀 있죠. 뭐 입학해서 아이들 볼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약학과를 졸업해서 이제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길 자체가 한 4개 정도 있는데, 가장 베스트가 제약회사거든요. 제약회사를 갈 수 있으려면 임상이 또 돼야 되는데, 과연 각 약대들이 임상까지 된 약대가 어디까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좀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입학해서 좀 생각했던 것보다 차이가 좀 심하다고 느끼면 과감히 재수를 할 개연성도 클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공대에 갔다가도 의대를 위해서 반수하고 재수하는 그 루틴이라 그래야 돼요? 그냥 그런 거기에 루틴이 좀 그냥 많을 것 같아요. 약대도 똑같이 네. 올라탈 가능성이 그렇죠. 왜냐면 정시 같은 경우에는 정량적으로 자기가 어느 정도 더 하면 의대를 갈 수 있고 치대를 갈 수 있고, 이게 정량화가 되잖아요. 자기 목표치가 생기니까 과감히 하겠죠. 근데 수시도 아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시에도 교과 전형 말고 수능 초제가 좀 높은 약대를 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고민할 수도 있겠죠. 영남대 같은 경우는 수능 초제가 워낙 높잖아요. 4개 하면 6 정도 되니까 고민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학생들이 수능이 되내니까. 그렇죠. 네. 여기를 걸고 하든 뭘 하든 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약대가 좀 거품이 좀 심하다고 좀 봐요. 그러니까 그 직업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네. 실제 연봉 체계나 점수 체계나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이 정도까지의 성적은 제가 보기 좀 과하다? 의대 버리고 약대 갔다 뭐 이런 거는 한갓 소문. 뭐 제가 뭐 올해 정시 상담한 사례는 없었고요. 네. 뭐 이런 사례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앙대 경희대급의 자연계열을 졸업한 학생이 올해 수능을 봐서 약대를 가고 싶다고 찾아온 학생도 있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쪽 계열 자연계 나와봤자 공대 뭐 이쪽이니까 회사 취직하는 것보다 전문직이 나을 것 같아서 수능을 봐서 그렇게 준비한 학생을 본 사례는 있었거든요. 그건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많이 되는데 의대를 버리고 약대를 해야 되는, 우선 제가 생각하는 논리적으로는 맞진 않아요. 네. 이 연봉을 버리고 이 연봉을 찾아가야 되는 거니까. 네. 그 교육부에서 한 몇 년 전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하는 기준은 평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평판에는 취업률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포함이 돼 있어요. 평판엔 취업률, 고리 연봉 체계까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학생들은
연봉 높은 학과를 보러 여기 간다? 단지 피를 안 본다는 입장으로 성적이 낮으면 높은 학과에 대한 꿈을 버리거든요. 네. 성적이 올라가면 의대의 뜻이 없어가도 본인 1등급 여러 개 나오고 과탐도 잘 나오고 하면 의대도 좀 고민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물론 거의 소수는 성적이 올라가도 난 컴퓨터공학 갈 거야 이런 학생들도 있긴 하지만 성적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꿈이 바뀌는 경우가 일반적인 네. 상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건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럼 아까 비교를 그냥 다 뭉뚱그려서 약대, 공대라고 비교했을 때는 연고대 최상위 학과 정도랑 그렇죠. 약대가 같은. 서성한 쪽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정시 상담한 사례를 봐도 서성한 자연계 여유 있게 합격하는 아이들도 네. 뭐 약대 기열이 쉽게 뭐 추가 합격까지 봐도 합격하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연고대 자연계열만 해도 쉽게 약대나 수의대도 쉽게 잘 안 잡히는 상황이라서 네. 점수는 여유가 있어야 되고 과탐이 또 변수가 커서 또 올해도 수학도 변수가 크고 해서 근데 올해 또 가장 이슈가 됐던 게 이제 수시에서 정시로 2월 인원이 적게 네. 넘은 게 사실 컸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뭐냐면 제가 작년 봄에도 얘기했고 여름에도 얘기했지만 자꾸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수학 1등급 내 자연계 애들 그러니까 미적기가 90%다 라고 하게 되면 이게 자연계에서 대학 잘 갈 것 같잖아요. 근데 뒤집어 놓으면 경쟁자가 늘어나는 거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수시에서 수능 최저를 만족하는 아이들이 늘어날 개연성이 크잖아요. 그러면 보통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수의대는 빼고 수능 최저가 높으니까 수능 최저를 지원자 대비 수능 최저를 만족하는 비율이 작게는 15%, 많으면 30%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점수 체계가 통합형 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의 뭐 미적 기하가 90%면 그 비율이 높아질 개연성 크고 그럼 충족 수시에서 비율이 높아진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수시에서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만족 못해서 결혼이 생긴 경우에 2월 시켜야 되는데 네. 대체로 근데 그게 거의 막힌 거죠. 네. 그러니까 정시가 의치안 같은 경우에는 모집 인원이 보통 모의 지원만 해도 2월 인원 예상해서 뭐 30명을 50명 잡아놨다가 2월년 나왔는데 한 명도 안 넘어왔어. 컷이 다시 또 올라가는 거잖아요. 뭐 그런 효과를 얻죠. 그러니까 이 변경된 점수 체계가 정시 모집 인원을 줄이는 네. 또 효과를 또 얻는 거예요. 자연계 최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쪽만 자꾸 보거든요. 이게 유리하다. 그게 아니라 유리한 게 아니라 이게 또 정시 정원을 줄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그냥 불리한 게 작용하는 면은 사실은 있죠. 하나만 봐서 사실은 안 돼요. 여러 명이 유리해져 버리니까 그럼요. 유리함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만 유리한 건 없어요. 모두한테 유리한 건 있지. 네.